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동짓날 순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빠지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에는 1포인트 미만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시장이 모두 제자리를 지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3% 넘게 또 코스피가 올랐었고 미국 시장이 좀 주춤거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약간의 경계 심리가 작용한 듯합니다. 연일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던 연기금은 오늘로써 이제 31일째 순매수 기록을 연속 순매수 기록을 갱신을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사들인 액수는 한 2조 원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액수 자체는 좀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증시를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든든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쪽은 사고 또 화학 정유 쪽은 팔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연기금이 사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추종 매매를 생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담 02-3153-2613번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연결 신청을 하시고요. 문자 상담 여러분께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소중하게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최고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근데 더 춥다고 그래서 걱정이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제 목소리 들어봐서 알겠지만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이 집에서 좀비처럼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게 막 간신히 막 기어다니다가 겨우 좀 회복이 됐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고 기침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아량껏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리포트는 KB투자증권에서 나온 현대자동차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12년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인 계획 하에서도 북경 상공장, 유럽 신차 투입, 체코 공장 증산, 러시아 증산 등을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430만 대 안팎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12년 말로 예정된 브라질 공장도 고려한다면 2013년까지 연간 5% 이상의 안정적인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재고가 1.7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과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당 판매 단가도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높아졌으며 우호적인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4분기에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플랫폼 공유 비중이 2012년 80%까지 높아지면서 신차 개발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순환 구조는 신차 업데이트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경쟁업체와의 품질, 성능, 디자인 격차를 더욱 늘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다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판매 단가 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S1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어닝 모멘텀 강화입니다. S1의 2012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7% 성장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도 22% 증가한 1970억 수준으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 이유는 시스템 경비 부분에서 서비스 단가와 서비스 가입자 수가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상품 판매 부분도 삼성그룹 보안 장비 수요 증가와 기존의 단품 매출 방식이 아닌 솔루션이 가미된 패키지화된 보안 상품 매출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네트워크 보안 자회사인 CQI.com 실적의 호전입니다. S1이 지분 52.35%를 보유하고 있는 CQI.com은 201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7% 급증한 572억, 영업이익도 106.3% 증가한 134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역시 네트워크 보안 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CQI.com의 실적 호전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부분은 S1의 주가와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인터플렉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4분기에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터플렉스의 4분기 매출액은 3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트업체의 재고 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삼성전자 향 매출이 3분기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갤럭시 S의 물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LTE 등 신제품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연말 비용 집행으로 3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제품 효과로 인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의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아이패드 3와 아이폰 5 등에 대한 신규 매출 기대입니다. 2012년 인터플렉스의 매출액은 2011년에 비해 27.6% 증가한 6,379억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 출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상반기에는 아이패드 3, 아이폰 5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 영업이익률 역시 8%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1년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공장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2011년 대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증가하고 또 단가 인하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향 공급이 201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률의 개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4만 6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S1, 인터플렉서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지금 종목에 대한 질문들 주고 계십니다. 문자 상담 신청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요즘 장 움직임이 좀 워낙 크게 요동을 치는 요 며칠간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보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센투자 플러스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모도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데 감기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 가격과 비중은요? 예, 저 10만 2천 원이고 30%입니다. 7만 2천 원에 30%.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네, 그 중기로 지금 제가 내다보고 있는데 네, 제 목표 가격은 24만 원이거든요. 24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그럼 사신 가격의 한 140% 정도 비중,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치 사셨다 그러면은 한 3,400만 원은 벌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신 셈이네요. 굉장히 높게 잡고 들어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자신감이 좋으십니다, 그래도. 중기로 그래서 길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그 목표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검증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조금 이 박스권에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크게 저는 동요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 쪽에 자동차라든지 그 우리나라 기기가 조금씩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목표 가격이 적합한 건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 뭐 자동차 업황하고 현대제철이 상당히 좀 함께 연동해서 움직일 걸로 내다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단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일단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자동차 업황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현대기아차의 흐름 자체가 탄탄하게 갈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 삼아서 제가 지난주 후반에 이 현대기아차의 굉장히 주요 부품을 거의 전량 책임지고 있는 그 꽤 큰 업체 그 경영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뭐 유럽 쪽에서 위기가 있네 어쩌네 하지만 지금 자기네가 납품하고 있는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걸로 놓고 볼 때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생산 판매량이나 그런 거는 뭐 탄탄하게 늘 거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부품이 일단은 뭐 주문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팔릴 거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주문이 들어갈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께 이 모두 에셋월드에 계시는 정수창 전문가께 이 현대제철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과 함께 목표가 과연 2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가능하다 그러면 저도 좀 사야겠습니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투자자분께서 그 24만 원 장기 투자하시니까 장기 투자하는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하는데요. 그 아마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한 9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10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시고 한 11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단기 매매 전략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한 6개월 이상 두신다면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도 되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은 지금은 이제 바로 뻗을 수가 없는데 뭐 잘 알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지금은 많이 소강 상태이죠. 그래서 그 유럽의 경기가 지금은 그 글로벌 경기를 많이 압박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기가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가 그 27개국 정도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그 합의 단계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조금 좋았다 나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1, 4분기까지는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견조한 편인데요.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점점 이제 주택 판매가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도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내년쯤에는 좀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의 문제죠. 그래서 유럽은 어찌됐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 보이고 한 1, 4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찍고 내년에는 한 2,300을 간다고 봤을 때 현대제철도 강하게 그때쯤에는 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그 박스권에서 매매를 연연하지 않으시다면은 지금 10만 2천에 사셔서 약간의 손실을 보셨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한 2, 4분기에는 영업이익도 현대제철에 한 4천억 이상 예상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자분의 그것도 동의가 될 수 있는데 단 목표가 23만 원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동의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그게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에 장이 굉장히 2,200, 2,300을 갔을 때 이제 최근에 목표 최고가가 15만 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5만 원을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좀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 이제 그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예측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더라도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한 13만 5천 원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일단 장기 투자를 하신다니까 6개월 이후에 1, 4분기 이후로 그때를 목표를 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긴축 완화를 아마 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매수 시점으로. 다만 투자로 가져가는 이제 끌고 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제 가격대에 대해서 과연 이제 24만 원까지 목표가에 대해서는 가능할런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생각과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신 문자 상담들에 대한 답을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대유 신소재를 처음으로 여쭤봐 주셨는데요. 내일 바로 시가로 매수를 해볼까요? 하셨는데요. 네, 대유신 소재는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가 되겠는데요. 최근의 상승은 이제 업황 때문에 상승한 것은 아니고, 우리 투자분께 잘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가 엮이면서 박근혜 테마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테마주라든가 정치 테마주가 다시 좀 올라가는, 뭐 그동안에
아가방이라든가 뭐 보령메디앙스, 안철수연구소 굉장히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타 종목으로 이런 테마 확산되고 있다. 이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이제 내년이 다가오면서 총선 대선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이제 비상정책 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면서 전면에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박근혜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완전히 수급이나 테마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사실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좀 났었거든요. 사실 고점 징후로 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극복하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매수 가능은 해 보이는데, 문제는 내일 시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이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흐름에서도 보면은 갭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나서 음봉이 났는데,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크게 일어나면 그건 쫓아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고요. 만약에 갭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는 수준, 아니면 장중에 약간 좀 눌렸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테마주니까 약간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너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제한적인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큐로콤인데요. 2,400원에 20%입니다. 큐로콤을 그 매수하신 그 투자자분은 지금 뭐 굉장히 뭐 행복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예. 2,400원에 매수하셨는데 거의 6,000원이면은 뭐 더블이 나셨네요. 거의 뭐 이건 뭐 전문가 수준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2,600원이면은 여기에 정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아가 하고 있는 가는 말이 더 간다는 공격적인 투자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큐로컴은 이제 자회사가 세라젠이라는 자회사가 에이즈 백신의 그를 미국의 FDA 임상 시험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식약청 같은 건데 효과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그 물량을 주지 않고 크게 갭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거래가 한번 터졌죠. 그래서 네 번의 점 상한가라고 그러죠. 이게 기세 상한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크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지는 또 남아있다. 아직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은 약간 약하든가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그 한 2,600원, 3,000원대에서 6,000원대면 이제 거의 더블 갔는데요. 100%가 갔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 눕힐 수가 있어요. 이제 고가누리라고 하는데요. 고가권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6,200원의 고가권이기 때문에 6,200원을 고가권을 넘기지 못하면은 여기서 고가권이 이제 그 고가누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 과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한 5,1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고 6,200원을 고점으로 하는 고가누리를 기간 조정을 하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6,2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일단 조금 차익 실현을 해놓고 저점 매수를 또 하시는 게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로라를 여쭤보셨습니다. 7,000원에 20%를 사셨습니다. 네, 최근에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로라는 그 예림당과 더불어서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사실 그동안은 계속 좀 횡보 내지는 뭐 제한적인 상승이었는데 최근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데, 약간 인기주, 테마주 또는 그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봉주양구 전문 업체죠. 그래서 일단 뭐 수익이나 실적 또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아요. 7,000원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사실 이번 달에도 한 4,000원도 했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7,000원 좀 높게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 흐름에서는 좀 윗꼬리도 좀 달고요. 또 음봉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5일선을 이탈하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테마의 흐름도 있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최근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좀 반등을 좀 기다리시되,
좀 반등이 나오면은 좀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주가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사실 좀 부담스럽죠. 이게 만약에 뚫고 가는 강한 강세라면은 계속 보여도 되겠는데 사실 주가 수준 자체가 월봉으로 봐도 뭐 최근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등 나면 좀 매도를 하시고 다만 그 6,500원 선 정도가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런 걸 체크를 해두시고 6,500원 버티지 못하면 조금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다만 추가로 많이 빠진다. 뭐 한 5,500원이나 뭐 그 이상 5,000원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매수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반등 시에 좀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연말이고 하셔서 그런지 이 금년도 배당 확정 주식 보유일을 알려주세요. 인천 동구의 송현초교합 이렇게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언제 어느 날까지 좀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사면 되는지 그 질문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문자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주시고요. 제 기억에 이제 올해는 주식 그 시장이 아마 29일 날 폐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9일 날까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전전 날까지 우리나라는 3거래일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27일 날까지 사셔가지고 27일 날 장 끝날 때까지 보유를 하시면은 그 다음날 28일 날 파셔도 배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8일 날 그 다음날 파실 때는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락이라는 게 있죠. 배당되는 것만큼 그 주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당락이 있을 거니까 그 전날 주가하고는 조금 다른 가격이 될 겁니다. 즉 27일 날 폐장 때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되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다시 이게 여쭤보고 싶으시면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25,800원에 50%입니다. 멜파스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도 아마 그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 매체에서 아마 추천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멜파스는 그 15,000원에 시작했죠. 그래서 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그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5,000원에서 3만 원 왔기 때문에 100%는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파스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이고 핸드셋 관련주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빠지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는 32,000원이 이제 고점이고요. 지금 한 25,700원, 25,800원이면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15,000원에서 이 3만 원이 가면서 1차 시세를 크게 한번 냈거든요. 그래서 2달에 걸쳐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횡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한 3개월이나 6개월을 길게 끌고 간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번 현재 달러 봤을 때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오를 공산이 크고요. 확률로 봤을 때는 오르고요. 그다음에 한 32,000원 정도가 밴드의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으로 하신다면 그런 정도로 해서 수익을 실현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한 통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GS 홈쇼핑이요. GS 홈쇼핑. 네.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1만 1,600, 반창. 예, 자세히 한번 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11만? 네, 11만 6,100원이요. 네, 11만 6,100원이에요. 비중은 어떻게 많이 사셨어요? 네. 단기로 들어갔는데. 네, 단기로. 네. 네, 한 어느 정도 양을 장중에- 사셨습니까? 비중은? 15%요. 15%. 예. 네. 자, 단기로 어떻게 GS 홈쇼핑을 눈여겨보신 이유가 뭘까요? 상담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배당 주고 네. 실적도 괜찮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배당 주고 뭐 실적도 괜찮다. 즉 연말에 뭐 배당도 바라고 향후에 주가도 오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그 두 가지 주가가 전망 좀 올라줄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면 될까요? 네, 얼마까지 올라가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요. 목표가 어느 정도 네. 가격에 처분을 하고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사 쪽에도
네,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함께 좀 곁들여 드릴까요? 네, 어떻게 돼? 아, 예, 괜찮은 알겠습니다. 건지. 네, 회사의 어떤 사업 현재 실적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 네. 전망 등등 종합적으로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효열 네. 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GS 홈쇼핑을 사셨는데 일단 GS 홈쇼핑은 사신 가격은 그 기노업에서 보면은 좋은 가격이에요. 11만 6천 원이면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좋은 가격인데 최근에 홈쇼핑주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빠졌는데 CJ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GS 홈쇼핑도 좀 주봉을 보시면 계속 빠졌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수료 인하 압력이 있었어요.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그 이제 홈쇼핑 판매하는 그런 중소업체 수수료 인하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그 지역 유선 방송에서 이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GS 홈쇼핑도 거기에 송출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비용은 올라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금 사진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닌 것은 재무구조 상당히 우수합니다. 올해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괜찮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좀 포인트를 아까 제가 들으니까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그랬거든요. 단기로는 좀 높은 가격에 사신 거죠. 왜 그러냐면 단기로는 지금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 1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이란 말이죠. 예,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에 12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신 11만 6천 원의 가격은 12만 원, 그러니까 상단에 근처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높게 사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기로 올해 나는 생각할 거 없다 그러시면은 좀 올라갔을 때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회사라든가 재무구조 우수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된다면 괜찮다. 그리고 단기간에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역시 이제 좀 싸한 부분이 있고요.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죠. 지금 보면 10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단기로 보신다면 뭐 배당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중장기로 보신다면 보유로 말씀드리고요. 단기로만 보시겠다면 12만 원이 약간 저항 가격이란 말이죠. 그걸 참조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들어온 문자 상담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원입니다. 6,450원에 25%입니다. 네, 네, 네. 자, 윤희원에 대해서 우리 또 정수창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년이요. 예, 네. 잠깐요. 자, 아직 뭐 차트를 좀 열고 찾는데 시간이 예. 잠시 걸리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오늘 뭐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건강 관리하시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잘 못하면 이게 저처럼 됩니다. 목소리 지금 상하고 콧물 나고 죽겠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유니언은 뭐 상당히 탄력 있는 종목인데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12월 7일 정도에 이제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력이 매집을 했던 그 종목을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조금 눌림목에 해서 8,500원 정도, 6,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는 보시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탄력이 가긴 합니다만은 1차적인 목표는 한 7,070원 정도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5,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절반, 50%를 보유를 하시네요. 네, 하나케미칼도 화학업체들이 또 지속적으로 빠졌죠. 최근에 증시가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들이 화학, 그다음에 건설, 뭐 조선 이런 업종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화학업체도 지금 하나케미칼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싸 보입니다. 사실 그 올해 5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4월 달에 5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만 5천 원이면 주가는 뭐 굉장히 싼 주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못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쪽에도 하나케미칼이 화학 부분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바이오시밀러 여러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광 웨이퍼 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 때문에 제품가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같이 지금 흐름을 타면서 하나케미칼이 내려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악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크하고 이제
그 협조가 되면서 이제 미국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약간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신 25,000원의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중기 투자라면 이거는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죠. 예, 저 같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흐름은 굉장히 더딥니다. 만약에 이건 시간 투자가 나는 안 된다. 나는 올해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신다면 일단은 주가가 저점이고 지금 역시 하나케미칼도 오랜 기간 동안에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반등할 때 파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신다면 매도, 상승할 때 역시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신다면 역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신양을 보겠습니다. 신양 5,310원에 30%입니다. 신양은 이제 최근에 그 LTE 폰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LTE 폰이 이제 상당히 그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양도 이제 그 LTE 폰의 부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요것도 이제 11월 그 말 20일서부터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제 급반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그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IT 부품주로서는 이제 크게 테마주로서 성격이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3,000원 정도에서 3,000원에서 6,000원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다른 종목 했던 것처럼 거의 이제 100% 정도 더블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는 다음 차례는 일단은 기간 조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상당히 내용이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LTE 부품의 수혜주로서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의 형태도 보면은 요거 한 달 평균 가격이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회 상승보다는 상승이 너무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5,020원을 뚫고 가기 조금 어렵지 않나. 뚫고 가도 일단은 한 5,200원이나 만일에 강하게 조금 반등을 해주면은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다시 이제 주봉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주봉이 이미 여기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요번엔 내려오면 요번엔 지지선으로 일단은 작용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4,200원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선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숨고르게 하고 저는 여기서는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원이나 4,3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로버스타입니다. 그리고 신양 그 신청해 주신 분께서 감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더러 빨리 치료받으라고 염려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로버스타입니다. 8,930원에 비중은 8%입니다. 네. 비중은 뭐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로보스타는 이제 제조용 로봇을 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IT 업황이 좀 살아날 때 주로 이제 아주 그 기대감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업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유리하지 않을까 로보스타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930원이시니까 물리신 거거든요. 예, 그 오래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려 있는데 일단은 그 1차적으로 약간 좀 그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상으로 8,000원 이상에서 굉장히 매물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시간 싸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다만 전망이나 그 실적 그 성장세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요. 지금 실적들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나 이렇게 봤을 때 실적 매출이나 실적 성장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만약 중장기로 나를 보겠다 그러시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8,000원 선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좀 버거운 단기간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 좀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모남이요. 모나미. 예, 가격과 비중은요?
4,158원에 20%입니다. 네, 4,158원에 20%.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그런 또 주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나미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모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예. TV에서 추천하기를 따라 샀었는데 사고 나서부터는 계속 내려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시장의 주도주에서는 살짝 비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손을 대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원금까지 올라오는 게 가장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궁금하신 점 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언제까지나 그거 뭐 제가 사는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본전 회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수장 전문가님께서 모나미, 자,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상담하는 종목 같거든요. 4,158원에 20% 현재 손실 중인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모나미는 그 박원순 씨 테마하고 이제 밀접이 돼 있는데요. 모나미는 이제 그 무상 교육에 관계되는 그 테마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모나미, 모나리자, 또 특히 이제 바른손, 오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바른손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바른손 뭐 현대제철 하신다든가 삼성전기 하신 분은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이 있는 분이 없으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상교육에 관련된 테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의 그 시장에서는 요런 테마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나미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4,158원이면은 최근에 사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4,158원이면은. 그러고 나서 계속 밀렸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밀렸는데 다행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매수하신 가격에 근접해 있죠. 근데 지금 모나미를 보면은요. 상승의 형태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거의 지금 마무리 파동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일은 약간 빠지면은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3,750원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려운데 내일은 오히려 노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번에는 한 4,500원은 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한 4,300원, 4,400원을 약간 목표로 잡고 지금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의 형태예요. 그래서 탄력이 지금 약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상승의 흐름이 약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으로는 이게 지금 고가권의 그 저항을 매물을 많이 벗겼기 때문에 3,400원 밑으로는 조금 내려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여기서 약간 물 타세요. 그래서 3,7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닥권 같으면은 만약에 손실 나면은 한 6개월도 놔두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손실이 수익으로 바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1,500원짜리가 거의 5,0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300%가 바닥에서 산 사람은 상당히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테마가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 빨리 단기 매매를 하시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은 빠지면 추가 매수, 내일은 오후장에는 다시 오를 수 있다. 근데 최소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4,400원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좀 이렇게 높은 가격대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딱 적당한 가격대가 됐을 때 빨리 좀 순발력 있게 빠져나오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지입니다. 65,000원에 15%입니다. 네, 이지의 경우에도 지금 테마주 형태입니다. 최근에 앞서서도 이제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렸는데 이지도 이제 박근혜 테마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박지만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일단 단기 상승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그 이지를 근데 좀 싸게 사셨으면 좋았는데 65,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거든요. 지금 테마주 하실 때는요. 항상
저점에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탄력이 좀 둔화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3만 원서부터 좀 2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승이 아니라 약간 하락 쪽으로 약간 좀 방향을 좀 틀었는데 다만 오늘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서 일단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항상 이런 테마주 하실 때는 손절 라인 꼭 정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그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일단은 비싸게 사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테마의 흐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안철수 연구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이지도 더 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손절을 꼭 정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흐름에서 보면 6만 원 선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6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일단 6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 다만 테마주의 흐름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는 그런 흐름도 6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캠트로닉스를 볼까요? 11,300원에 100%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 터치 감지 그 센서를 그 잘 컨트롤하는 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는 사실은 조금 생소한 그 주식인데요. 그 시장에서는 중심축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의 거래량이 지금 29,000주이기 때문에 하루의 거래량이 한 20만 주를 안 되는 거는 저는 잘 손 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를 거라 예상에 대해서 상당히 다 매수를 하기 나름이죠. 근데 다만 이제 오를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경우가 있죠. 내릴 때 대응을 할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2만 주 같으면은 글쎄요 이게 조그만 금액으로 사도 금방 내려가서 며칠 전에도 보면은 지수가 빠질 때 금방 이렇게 한 7%, 8%가 금방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의 거래량이 20만 주 미만이니까는 저는 손을 잘 안 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중심축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근데 다만 투자자분이 이제 이런 걸 좀 약간 회사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의 이상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한 9,500원대가 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는 저항이 있다. 그래서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자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과 비중은요? 11,500원에 20%예요. 예. 자, 그럼 궁금하신 점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전화 연결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질문을 빨리 듣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가 절 단기로 네, 13,000원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상세한 그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전망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효율 팀장님의 의견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제 태양광 그 장비 제조업체로 지금 되면서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어요. 사실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 그 2만 원에서 다시 10,000원 이하로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심해요. 이 기술주들은요. 그 IT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등락이 심하다는 거. 대신에 올라갈 때 또 신나게 올라가니까 좋은데 빠질 때도 굉장히 급락한다는 점 조심하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이제 7,000원대까지 주가 빠졌다가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추세는 좋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수급도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데요. 일단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태양광에 투자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13,000원 근처까지만 갔었습니다. 테마 흐름도 좀 엮이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이제 방막형 태양전지 장비를 실제로 지금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투자자분께서 알아두실 것은 실적이 굉장히 등락이 심한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한 300억 이상 순익 났다가 올해는 46억으로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11,500원이시니까 약간 손실이신데
되는데 일단 이 추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간에 태양광에 대한 부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업체들 OCI라든가 전체적인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는가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지금은 어떤 선절 라인이나 이런 것도 좀 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노 가격은 한 10,000원 선 초반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단기 테마 흐름이 좀 있었고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가격까지의 상승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충분히 이제 수급이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 상승에 대한 부분도 수급이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주로 개인 매수세가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라도 좀 반등이 좀 나오거나 한다면 너무 13,000원까지 꼭 잡으시기보다는 한 12,000원 정도 이상 올라가더라도 좀 차익 실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그린푸드 보겠습니다. 11,900원에 15% 사셨는데 이거 2만 원까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여쭤보시는데요. 현대 그린푸드도 조금 전에 그 박원순 씨하고 연관된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하고 관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그 기본적인 내용보다도 요즘 지금 테마에 같이 편승돼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그 11,000 얼마에 사셨기 때문에 현재는 그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보면은 왼쪽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저항선하고 지금은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16,650원에서는 조금 올라갈 확률보다도 내려올 확률이 지금은 오히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특히 뭐 세력이 이탈했다든가 그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18,500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무상교육 테마 중에서도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테마 중에서 그 중심 테마는 일단은 조금 전에 봤던 모나미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오로라, 바른손 요거 조금 중심 테마로 돼 있어요. 근데 현대 그린푸드는 그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다 하더라도 기본 뭐 분석을 해가지고 2만 원 간다는 건 조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이 간다면은 18,000원까지는 혹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16,650원이 현재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모나미 같은 것이 내일도 추가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이고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그 테마가 연속성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현대 그린푸드도 더 추가 상승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 세력이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만 원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8,000 전후 혹시 잘 간다면은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여러분께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께 답변을 드린 두 분의 전문가는 정수창,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목요일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짓날의 경우 추위가 찾아온다 그러더니 좀 만만치 않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더 심각한 거는 내일은 더 춥다 그럽니다. 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내일 혹시라도 출근하시든가 또 이제 일 보러 나가실 분들, 학교 가실 분들께서는 뚫뚫 잘 싸매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